아무튼 축구가 우리한테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네. 지금부터 이제 할 얘기는 뭐랄까요? 아직 결승전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 붉은 악마들, 우리 전사들하고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선거구제 관련한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선거구제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 얘기를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했었어요. 이 전당원 투표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니네들은 다 죽는다. 이제 당원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이다. 빨리 하자 그랬더니 우리 방송을 봤나 봐요. 그래갖고 전당원 투표제는 안 되고 그냥 대표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말하자면 모든 키를 넘겼습니다. 이게 진작에 내놓지. 전당원 투표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이러면 100% 백리평인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대표가 알아서 결정하세요. 라고 지금 대표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관련한 내용은 뒤에 보충을 하겠습니다만 이 민감한 시기에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시기 때 이게 이루어진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이 만남 이후에 뭔가 선거구제라든지 앞으로 민주당의 개혁 방향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언론 추측 기사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만남 이후 여러 가지 얘기들도 실제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30분 정도 회담했습니다. 두 분은 인사하며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찬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은 상생의 정치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피습 사건에 관해서는 그 후로도 굉장히 주말에 많은 추가 증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통화를 하던 사내들, 그리고 피습 현장을 가로막은 정보과 형사들과 청소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걸 지휘했던 현장 소장, 그리고 이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정체불명의 남자들에 대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더 많은 의혹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른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표 간에 주어진 얘기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레기 언론들은 뭐라 그러냐면 통합을 위해서 연동형을 추천해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다. 라는 쪽에만 모든 포커스를 달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언뜻 딱 보면 그러면 당원 뜻에 상관없이 문재인 대표 말을 들어갖고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을 한다고 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오해를 사기 딱 좋은 뉘앙스를 깔고 갑니다. 첫 번째 중요한 지적을 할 부분은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쪽은 정상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마음이라든지 선거에 대한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즉 우리는 이겨야 되는 선거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먼저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상생정치 서로 살리고 민주주의 성숙 이런 거 다 좋다. 다 좋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 그거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이겨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3세력까지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는 3세력을 선거로 끌어안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선거 이후에 3세력까지 합쳐가지고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을 시키든 개헌을 시키든 끝장을 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계속 그거예요. 이쪽에서 이겨서 저 상생의 정치가 가능했으면 한다. 그러니까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세력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면 말이 통할 수 있는 세력하고 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와 협조할 수 있는 협조를 약속하는 그룹하고 상생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안 하겠다고 16석 달라고 그러고 민주당 당대표를 하던 놈이 나가고 민주당 까면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망한다고 악담하고 있는 애들을 상대로 삼지대를 열지 말고 지금 그나마 삼지대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 편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애들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몇 % 안 되는 그 세력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정치를 해라. 단 이긴다는 전제하에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숙제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기기도 해야 되지만 포용도 해야 되는 페널티킥도 얻어야 되지만 프리킥도 차넣어야 되는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가능하느냐? 손흥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이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밀정이를 비롯한 친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당 내외의 인사들한테 얘기를 하셨죠. 친문과 친명은 없다. 민주당은 하나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라는 마지막 선언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는 것만 쓰고 있지만 이재명은 단결, 그리고 문재인은 친문 없다. 친명 따로 없다. 단결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임종석이나 고밀정이 또 똑같은 스탠스를 갖고 지랄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파문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거 제일 뭐 하게 봤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또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갈라놓기 위해서 뭐 왜 이재명 중심으로 뭐 민주당 이기라고 안 하냐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자 민주당의 총선을 위해서 건배하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대표님의 건강,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건배하자. 더 어떻게 하냐? 갈라치기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뭐 더 어떻게 해야 돼? 안아도 주고, 이거 총선 승리하자고 그러고, 이거 뭐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결과적으로 이번 통합을 진짜 아니 제발 귓구멍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네들 마음대로 들어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반명이니 어쩌느니 이 주둥이를 털고 있는 애들 중에 이제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애들 중에, 나간 것들은 필요가 없죠, 이제. 끝이죠. 나가지 않고 있는 애들 중에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떠한 반기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핑계 대고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 하에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권을, 비례대표 선거권에 대한 결정권을 이재명 대표한테 다 넘겼잖아요. 넘겨주면서 쉽게 말해서 요것만 결정하고 권한을 도로 내려놔 라고 말할 수 있는 쓰레기는 없어요. 즉 선거구제를 비롯한 앞으로의 민주당의 선거 방향, 개혁 방향에 대해서 모든 키를 일단 일임한 겁니다. 왜? 어떻게든 병립형은 피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하위 20%에 대한 페널티 강화를 동시에 선언을 하셨어요. 선거구제 얘기 이전에. 그리고 오늘 광주를 방문하신 자리에서 준연동형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준연동형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난번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도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거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위성정당을 세우겠다는 것. 즉 지난번처럼 지금 이 검증되지 않는 진보 세력들한테 지금에 있는 비례대표를 몰아주는 구조가 아닌 민주당이 중심으로 된 새로운 통합 비례대표를 할 수 있는 위성정당을 당당하게 세우고 그 정당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여만 했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실적을 내야 되겠죠. 지지율 1% 끌어와 놓고 15석 달라 그러면 안 되죠.
응? 뭐, 그 이제 상황은 이제 당이 만들어지면 그 뒤에 아마 협의를 해야죠. 당연한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끼리 네. 어떻게 할 건, 순번을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당에 합류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민주당하고 그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겠다. 나중에 가서 딜치고 배신 때리는 이따위 짓거리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야 되는 거고요. 지역 경선에 있어서도 무조건 양보가 아닌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사전 예비 경선을 통해 가지고 경선 룰에 입각한 대로 정당하게 평가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정당이 될 겁니다. 즉 양보는 없다는 거죠. 왜? 준 연동형에 대한 걸 양보했잖아요. 독립형 회기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되게 되면 쟤들이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본인의 약속을 지켰고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대외적인 약속을 지켰어요. 이게 역풍이니 어쩌느니 통합에 반대되느니 사후에 대선에서 분열이 일어나느니 어쩌 이 모든 거를 다 불식하면서 그냥 연동형으로 가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 갖고 그대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제일 곤란해진 정당은 어디냐? 지금은 국진당인 거죠. 왜? 그리고 이준석이나 다른 그 제3지대에 모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찜찜해진 거예요. 뭔가 전형 연동형이 되긴 했는데 연동형이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대놓고 통합 위성정당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제 와서는 우리가 민주당이 비오는 자리를 공짜로 먹을 수 없겠구나. 이제는 진짜 민주당하고 붙어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안에 못 들어올 세력은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이낙연하고 이준석이죠. 즉 이낙연과 이준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당에 심지어는 탈당이 아니라 통합에서 달아나버린 조흥천과 이원욱에까지 저는 기회가 지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정의당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똑같아진 거고, 퇴행이고, 또 얘네들 받았다가, 또 조정훈 같은 놈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안 되죠, 이제는. 사실은 그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사실 이게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합의가 돼야지 선거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병립형 돌아가면 민주당 좋지. 과반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졌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어쨌든 협의가 안 되잖아. 그리고 민주당만 살려고 하면 사실은 나는 병립형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결정은 연동형으로 났기 때문에 이제 연동형 안에서 비례 승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따로 그렇게 찾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면 용해인이나 뭐 다른 진보 정당들도 민주당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안 하겠지만 할까? 난 잘 모르겠어. 어쨌든 고맙다고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얼마만큼 거기서 뭐 지역이든 아니면 비례든 그걸 할 것인가 그것도 협상을 잘 해야죠. 이제. 몇 프로를 얻어올 것인가에 대한 나눠먹기를 하자고 하면 돼요. 민주당은 기존의 위성정당을 통해가지고 민주당이 얻은 지역구 투표하고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표들을 그대로 감산해갖고 그 비례대로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통합연합 안에 들어와 있는 뭐 정의당 출신이든 뭐 기본소득당 출신이든 그 출신자들이 얻어온 투표 수에 따라서 배분하면 돼요. 대신에 유리해졌잖아. 기존에 있는 다른 국진당이나 이런 거랑 병립으로 따로따로 각개전도 할 필요 없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우산 안에서 싸울 수 있게 되는 또 하나의 무기를 우리는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1%밖에 못 얻었어. 그럼 못 주는 거지. 사실 지금 정당 그거 하면 3%면 한석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면. 3% 얻을 만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준석이나 한 3석?
그 정도 아니야, 지금 기대되지. 한석이나 한석이 세석이고 이낙연 한석 뭐 이제 갤럽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인데 뭐 한 명 들어. 근데 이걸 민주당에서 또 받아줘가지고 뭐 몇 석으로 해주면 또 왜 그렇게 적게 줬냐, 왜 니들 다 먹냐 막 이럴 건데 그 염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니들도 인물론으로 나가야 돼.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워갖고 저희 당을 찍어주시면 뭐 1번이 용해인이면 2번에는 정말 2번도 찍어줄 수 있을 만큼 니들한테 6% 정도 주고 싶을 만큼 그만한 인물을 2번으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까지는 뽑아주셔야 됩니다라고 가라고. 거기서 꼼수로 정의당처럼 2년만 비례하고 2년은 딴 사람으로 또 2번씩 바꿔 할 거예요. 이런 짓거리로 장난치는 짓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정의당에 그 이자스미 또 의원 됐다. 걔는 뭐 아무데나 불려댄 게 와, 사람 참, 그 저쪽에 가서도 하고, 이쪽에 와서도 하고, 참 대단한 정의당이야. 하여튼 네. 참. 아니, 그게 그 만드기가 아니라 그 뭐야, 그 영화. 응? 완득이. 야, 완득이 엄마 하나를 갖고 의원을 2번을 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네. 그래서 이걸로 해서 결정은 났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물론 우리 입장에서 아니 민주당을 지지했고 압승을 쉽게 갈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더 짜증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면에서 좀 화가 납니다. 힘들지. 예, 단순하게 그냥 단순 명령에 요거 한번 먹고 총선에서 이겨서 진짜 제대로 된 정치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들었으면 더 쉽게 갈 수도 있었는데, 자, 이러한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지금에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비례정당 안에서의 이른바 삭부라 논란, 조정훈 같은 놈들이 생기는 논란, 그리고 비례 출신으로 모아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민주당 대신에 저쪽 애들이랑 손을 잡는 배신, 요런 짓거리들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한 엄격한 룰을 사전에 협의를 끝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 룰 안 받을게 그러면, 그럼 우리 통합정당에는 못 들어오시겠네요. 나가서 너 혼자 해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시길 기대하고요. 만일에 그런 협상력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치면 이러한 이게 기존에 있는 기본소득당이나 뭐 녹색당이나 뭐 녹색당 정의당이랑 같이 한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전당들 중에 진짜로 선명성을 가지고 여기 통합 비례정당에 합류하는 인사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중에 계신 송모 전 대표님이라든지 최근에 따님이 결혼하신다고 하는 조모 전 교수님 같은 분, 또는 그 이외에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나가 있지만 민주당 바깥에서라도 민주당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분의 인사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민주당을 거치지 않고 차라리 정계 복귀하실 수 있는 손모 고모님이라든지 우리 또 안산에서 민주당 탈당 불출마를 선언했던 우리 젊은 변호사 친구도 다른 정당을 통해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키는 이제 방향성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병립형 연동형에 관한 논란은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총선 승리를 위한 우리들의 새로운 플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구, 경합지역 이상을 이겨내고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또 민주 시민들의 노력과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댓글이 되게 사실 쌈박하네. 처음부터 계속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고, 이재명 대표님이 결정하면은 저희는 그게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민주당이 압승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죠. 이것도 저희가 했던 얘기,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꼭 이렇게 갈라치기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야, 니들 병리편이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치면 분위기가 막 이렇게 갈라지면서 갑론을박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차단당하고 제가 분위기가 다 하나씩 없애고 저희는 있습니다. 뭐 다 사실 저희는 댓글 더러운 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들의 감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분들 감정 상하 가뜩이나 그럼. 경 때문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인데 더러운 갈라치기 세력이나 아니, 깍지 듣고 뭐 싶은 악플 얘기랑 때문에. 좋은 네. 얘기만 들어도 지금 맞아. 마음이 심벅심벅한데 우리 형민이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그러니까. 진짜 목숨 걸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그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어디서 아니, 쌈박한 거 그거 있어. 응. 병리평 한다고 지지하더니, 그러면은, 이재명이 병리평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병리평 지지하는 한동훈 지지해야지. 요런 쌈박한. 아, 너무. 야, 너 참 대단한 논리다, 야. 근데 이게 거의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싫어서 남경필 찍자.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너무 웃기잖아요. 그건 너무 멍충한 소리잖아요. 바로 차단, 웃으면서 차단. 야, 우리가 축구 이겼으면, 이란 응원하고, 우리가 졌으면 일본 응원할 놈이네요. 네. 어머, 아니야. 마음속엔 늘 일본 응원이야. 아, 그렇구나. 아니,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한 거는 병리평이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 강력하게 주장한 거 맞고요. 근데 맞습니다. 연동형 가더라도, 준연동형 가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위성정당 만들어야 된다고. 그 말을 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민주당의 승리, 압승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럼요. 그 중간 과정에서 어느 쪽이 낫냐에 대한 부분은 나은 건 나는 병리평이 쉽게 이길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주장을 한 거고 그 주장을 뭐 민주당이 못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야 이재명이 이거 안 받아줬으니까 난 지금부터 한동훈 지지야 라고 할 만큼 그런 그 썩어빠진 대가리로 정치하거나 평론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 쉽다. 되게 쌈박한데. 아니, 잠깐만. 인생을 그따구로 살면은. 재밌어요. 아니, 인생의 근데 그렇게- 개그죠, 뭐. 근데 그렇게 사라지나? 사람인 이상? 생각이 어쨌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병리평을 간다고 해서 그 세부 사항에서 또 국힘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대로, 4년 전에 했던 대로.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걔네들 욕심은 결국은 병리평으로 회귀해서 이재명의 욕을 먹든가 아니면 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못하게 함으로써 어떤 선택을 해도 민주당이 불리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걸 역으로 틀어서 한동훈을 엿을 매기고 이준석한테는 기회를 준 것 같지만 이낙연을 보내서 있는 지지율을 다 날려먹게끔 만드는 정말 기가 막힌 선택과 전술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치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은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이 제3지대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 책임은 이재명 대표가 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선 전에 여론단하고 비교가지고 결과적으로 조 2위 됐을 때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습니까? 그러면서 우승 확률이 뭐 4위 밑으로 확 떨어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치고 나가서 이겨갖고 지금은 우리가 30몇 %로 우승 확률이 거의 뭐 초대박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변화해오는 과정에 그 누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기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 뿐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야. 우린 중교수 때 놀아가면서 예선 때 한번 겪어본 여루단 그것도 1.5군하고 해서 쉽게 중결승 갈 수 있는 거고요. 카타르하고 이란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기고 올라온 상대랑 우리는 개운하게 결승전 치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세옹지마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호주한테 못 이겼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 모든 과정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대해서 비난보다는, 이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틀면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이제 한동훈은 이준석이가 굉장히 껄끄러워지면서 저 내부 안에서, 국진당 내부 안에서 또 한 번의 파란이 일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아마 이런 선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형태로든 병립형으로 욕먹고, 나중에, 국진당의 표를 키워주거나, 또는 연동형으로 가면서 비례정당 못해갖고 민주당 자체가 쪼그라들거나, 요런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다 틀린 제3의 시나리오로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